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국선도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통법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기후통법은 행공법이 하늘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세계로 들어가는 바로 직전에 하는 그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국선도의 기후통법을 준비운동이라고 편의상 우리가 얘기하고, 기혈순환법을 앞부분, 뒷부분이 있는데 이제 앞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특별히 이제 기후통법이라 그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늘 민족이잖아요. 하늘의 핏줄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늘이 선택한 민족이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박달결에, 배달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하늘의 핏줄이면서, 그래서 하늘로 돌아가는 법이 바로 국선도예요. 그래서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우리 거다. 그러니까는 이 국은 우리 거라는 얘기고, 바로 우리는 우주의 핏줄이고 하늘의 핏줄이라서 우주란 뜻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주라는 거는 밝음이 기본이 돼서 형성된 그런 그 실체예요. 그래서 광명을 되찾아서 광명 속에 참여하는, 그래서 박달법이죠. 우리 민족을 박달결례라고 그러잖아요. 이두문으로 이제 배달결례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 발음은 박달결례가 됩니다. 그래서 박달법인데, 이 기후통법을 그런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강의가 이번에 마지막 12번째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서 이제 기혈순환법, 그 다음에 행공 단법들을 제가 꾸준히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기후통법은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큰 협곡이죠. 그랜드 캐년이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에 있어요. 아리조나에. 근데 그 그랜드 캐년에서 이제 그 가부좌를 하고 적적성성의 그런 경지에 들어가는 그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 그랜드 캐년이 지구 25억 년의 역사를 다 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련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깊고 깊은 협곡으로 깊고 깊은 하단전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바로 광명이 되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광명을 되찾기 위해서 깊은 고요한 상태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하늘과 내가 소통하는 그런 몸과 마음을 만들어야죠. 그게 바로 기후통법이에요. 그래서 기후통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이 우주에서 나왔잖아요. 우리는 우주의 핏줄이거든요. 우주에서 인간이 나왔는데 다시 그 인간이 우주로 귀환하는 법이 국선도거든요. 그래서 그 우주로 귀환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연의, 천지자연의 그 오운육기에 그거를 받았으면 우리 몸의 오장육부라, 그 다음에 천지자연과 연결하는 그 경락이 유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유통이 그래서 중요한데, 이걸 보면은 생명이라는 게 보면 우주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바다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바다에서 시작돼서 육지로 올라오잖아요. 육지에서 다시 하늘로 갔다, 하늘에서 다시 육지로 간 다음에 육지에서 다시 우주로 가는 요 전 과정이 들어있는 게 국선도 행공법이고 단법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이 모든 경락이 유통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경락이 유통이 되면 이제 우주숨과 우주 안에가 하나가 되는 그런 기호흡을 하게 되거든요. 기호흡을 통해서 이제
천지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데 그 숨이 보면 숨을 관찰하게 되면 우주 일기에서 이 우주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우주 일기에서 바로 음양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한 번은 음으로 한 번은 양으로 되면서 이제 우주가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이 우주가 형성되고 태양이 형성되고 지구가 형성되고 그렇게 되는데 지구에서 이제 생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생명이 다시 이제 우주로 기환하는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하게 되고 죽지 않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그런 방법을 우리 조상들이 개발을 해낸 거죠. 그게 바로 국선도예요. 근데 이 숨이라는 게 보면 처음에는 이 지구가 산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나와서 처음에는 산소 없는 숨을 쉬거든요. 그 숨이 바로 혐기성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미생물일 때 혐기성 호흡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바닷물이 H2O잖아요, 물이. 거기서 H2와 O로 나눠지죠. 그래, 이 산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제, 수소는 가벼우니까 날아가 버리겠죠. 원이라는 일가를 갖고 있으니까, 산소는 16이니까 무거우니까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쫙 뭉쳐서 대기권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 이 산소보다 조금 무거운 게 가벼운 게 질소죠. 그래서 산소가 더 밑으로 오고 질소가 약간. 질소가 5분의 4가 되고 5분의 1은 이제 산소가 되는데 그 산소를 가지고 숨을 쉬면 훨씬 더 열량이 효율화되고 에너지 효율화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기성 호흡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 호흡을 한다 이거죠. 호기성 호흡으로 해가지고 이 호기성 호흡만 가지고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일기와 합일이 되려면 이제 기호흡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하단전 인간한테만 부여된 특권이죠. 그래서 하단전을 호흡을 하는데 이게 기호흡이고 그 기호흡을 하는 목적이 결국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방법으로 들어가는 그거를 갖다가 도에서는 천인묘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인묘합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 기호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기호흡을 하게 돼서 이제 우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행공호흡 기호흡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유통 도인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와 합일의 준비 과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모두 몇 동작이냐? 이게 20몇 동작이 아니고 57동작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57동작 중에서 기유통법에 들어가기 위한 도입 부분이 있어요. 이게 2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12경을 유통을 하는 거죠. 경을 유통을 하고 그 다음에 경이 유통되면 그 다음에 허리를 이렇게 돌려주면서 대맥을 유통해요. 이 2동작으로 이제 종과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을 기운의 그 통로를 다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천운동이라든가 다리운동이에요. 지구의 역사 45억 년 그걸 다 다리운동으로 이제 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쭉 23동작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역사를 하는 거죠. 하늘이라는 거는 오운으로 이루어져 있고 땅은 육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운육기적인 동작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오장육부를 유통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몸통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몸통운동은 바로 이게 11동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통운동과 이게 11동작과 그 다음에 삼천운동 다리하고 팔, 머리하고 팔 요게 이제 12동작, 11동작, 12동작.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36동작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25동작 그 다음에 11동작, 36동작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12동작을 더해서 이제 48동작이 되는 거죠. 양팔과 머리를. 그러면 바로 이제 하늘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역사는 139억 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39억 년까지를 이제
다 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주 본원으로 들어가는 그 준비 과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마무리 동작, 이게 9동작. 그러니까 하늘은 어떻게 돼요? 우주는 9으로 되어 있잖아요. 9수가 바로 하늘의 그 완성수가 되는 거죠. 구수가. 그래서 그 9동작으로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은 48동작에다 9동작에다 하면 57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우리가 국선도에서 다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더 그 도표를 보면서 보자고요. 여기 2동작과 그 다음에 다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3동작이죠. 근데 어떻게 따져보면 이렇게 종과 행을, 그러니까는 왕복 운동과 회전 운동을 이걸 따지보면은 이게 보면 24동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동작이라고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요거를 이게 한 동작으로 됐구나,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몸통은 5운6기라 해서 5와 6을 더하면 11이 되잖아요. 그래서 5운6기적인 동작으로 해서 이게 모두 여기까지 몸통 운동이 바로 여기까지 11동작이 돼.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운동이, 그러니까 머리 운동이 되죠.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팔 운동이 또 8개가 돼가지고 모두 12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개가 끝나고, 그다음에 마지막 우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적적성성의 우주 본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9동작 이렇게 하는. 오늘은 이 9동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체의 단법도, 그러니까 인체 하늘은 어떻게 되고 우주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인체는 음양 구조가 입에서 시작해서 항문으로 끝나요. 그래서 입에서 시작해서 항문까지 요 부분을 물의 세계고 음의 세계고 인맥의 세계다 해서 수음인맥이라고 그래요. 왜 수음인맥이냐? 하단전이 있어서 도를 임신한다 이거죠. 도를 맡기림자를 써서 맡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도가 이제 형성돼. 그래서 이걸 구도의 맥이라고도 그러고, 불교로 얘기를 하면 견성의 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 맥은 하느님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을 찾아가는 맥이에요. 하느님을 기독교로 보면. 그 다음에 요 맥은 항문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뇌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깨달음의 맥이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면.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대각, 그 다음 대각의 맥이 되겠죠. 이건 견성의 맥이 되고. 그러고 이제 기독교로 얘기를 하면 성령이 발휘되는 거죠. 성령의 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불이고, 양이고, 독맥이라 해요. 독이라는 거는 조절한다, 또는 관리한다, 관리할 독이에요. 그래서 총독맥이래. 총독맥. 그래서 이 뇌가 있어가지고 전신을 총독 관리한다 해서 화양 동맥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하단전이 있어가지고 도를 벤다 이거죠. 도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수민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생과 사를 가르는 아주 신비스러운 관문이라 해서 생사현관이라. 그러니까 생과 사를 결정짓는 맥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소화기 계통이고, 요거는 조절계 계통이 되는. 조절계, 소화계와 조절계 이렇게 나눠. 그래서 인맥은 하단전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 100조 이상 또는 1000조까지 미생물이 이렇게 존재하게 돼. 미생물이 그래서 이 전신에 퍼져 있어 미생물 한 10개가 붙어야지 한 세포가 완전해진다. 인간은 국선도야말로 정말 완전한 건강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위생적이고 가장 생명을 위하는 그런 수련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맥이라는 거는 상단전이죠. 상단전이 60개의 세포를, 우리 몸에 60개의 세포가 있잖아요. 이거 관리라는. 그래서 하단전 호흡이야말로 상단전과 하단전을 전체를 통일시켜서 우리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완성에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도법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온 모든 학문과 모든
진리에서 가장 으뜸이다 해서 지고무상한 수련법 또는 지고무상한 도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게 몸통 우리가 이제 세로로 봤을 때는 아까 세로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게 평면으로 위에서 평면으로 떨어지는 이게 몸통에 이게 젖꼭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인간은 포유동물이고 그 다음에 젖꼭지하고 연결된 여기가 바로 양명위경이고 요 안쪽에 복강 안쪽에 태음 비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음경과 양명경이 그러니까 몸통 육경을 보면 그 다음에 저번에 했어요. 근데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정 가운데 이렇게 쭉 이렇게 세로로 이어보면 여기에 바로 소양경이 있는 게 담경, 소양경이 있고 요 안쪽에 간경이 이렇게 있는 게 양쪽에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척추를 이렇게 싸고 있는 요 살집 부분에 있는 게 태양경이고 안쪽에서 척추를 받쳐주면서 기운의 승강을 자절하는 게 이게 소음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인간은 다행히 횡격막이 천지를 가르잖아요. 천지를 가르는데 횡격막 위에 젖꼭지에 모든 중심이 다 잡혀 있는. 그래서 인간이야말로 하늘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는 하늘의 진리에 접근하고 통일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포유동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고 진리의 화신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임동맥 적경을 보면 인맥은 회음에서 승장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회음이 항문 바로 앞에, 그러니까 항문에서 입까지인데 바로 입 밑에 여기에 승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문에서 승장까지 보면 지구가 어떻게 돼요? 지구는 수면서 물이면서 음이잖아요. 근데 음은 지구는 보면 기후 구조가 24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봄은 6개, 여름도 6개, 가을도 6개, 겨울도 6개 그런 기후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봄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입춘, 우수, 청명, 고구,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이렇게 6개가 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하, 소만, 망종하지, 소서, 대서 6개가 또 여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이 6개가 또 바로 가을이 되는 거예요. 입동소설, 대설, 동지, 소안, 대안 해가지고 또 6개가 겨울이 돼요. 그래서 모두 합치면 어떻게 돼요? 4, 6에 24, 24절이게. 그러니까는 우리 도인들이 국선도에서 이 국선도 도인들이 한의학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한의학에. 그 침술도 그런 혈점을 그런 식으로 국선도 도인들이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24개로 했지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숫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음과 곡골 그 가운데 전음이라는 혈자리도 만들 수가 있고 그렇지만 24개를 이렇게 딱 규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동맥은 하늘을 뜻하잖아요. 이거는 인맥은 땅을 뜻하고 하늘은 어떻게 돼요? 28개의 별자리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28개의 별자리가 이제 청룡은 또 7개, 그 다음에 주작은 7개, 그 다음에 백호는 7개, 현무는 7개. 그러니까 청룡, 주작, 백호, 현무 이렇게 해가지고 7개씩 되니까 4, 7에 28개의 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수가 하늘을 뜻하잖아요. 하늘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 항문에서부터 요 입까지 그걸 이제 정확히 보면 장강에서부터 그 이빨 바로 위에 이빨에 있는 응교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28혈로 우리 도인들이 정한 거예요. 국선도 도인들이 그런 걸 다 한 거죠. 아주 오랜 옛날에 4, 5천 년 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임동맥을 아주 중시하고, 근데 인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요한 혈을 회음과 관음과 단중이라고 벌써 했어요. 회음은
성기하고 항문의 중간이 되는 거고, 관원은 단전의 중심이 되죠. 요 뼈,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바로, 활을 이렇게 매기는 그 중심점이 되고, 그래서 궁궁을룰의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관원이에요. 그래서 천지인이 하나 계다는 관문이라 해서 관원이라고 그러고, 단중 또는 전중은 양젖꼭지. 인간은 포유동물이잖아요. 젖꼭지로 이렇게 우리가 어려서 젖을 빨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단중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혈점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동맥은 이제 기를 돌리다 보면 항문에서 시작하는 그 미려혈이 이제 처음 그 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오장육부가 나오는 녹노관, 혈이 부분이 되죠. 그 녹노관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단전에 열고 들어가는 상단전의 관문, 이게 옥침관이 돼요. 그래서 요 주요 3관이 미려관, 녹노관, 요게 이제 뚫기가 굉장히 힘든데, 국선도 도인법은 아주 잘 짜여져 있고, 너무너무 천지자연의 이법을 그대로 적용된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려서 나온 거잖아요. 도인들이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걸 충실히 해내면 요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선도 기유통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매일매일 하셔서 그 효과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리를 이렇게 이제 봤는데, 요 다리를 보면, 신장경은 소음경이라고 그래요. 방광경은 이제 태양경이라고 그러고, 간경, 신경, 방광경, 간경은 고름경이고, 담경은 소양경이고, 비장은 태음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삼음삼양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림을 이렇게 보면 여기 있잖아요. 까만색 부분, 요게 이제 신경이, 소음경이죠.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 요 부분이 바로 이 근육이 어떻게 돼요? 간경이 돼요. 고름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황토색 부분, 요 부분이 태음경이 돼요. 요게 음경이 돼요. 이제 바깥쪽으로, 안쪽은 그래요. 바깥쪽으로 하면 이 노란색이 이게 이제 위경이 되는 거예요. 위경이라는 게 여기 양명경이죠. 그 다음에 양명경인데, 요 녹색 부분 있잖아요. 녹색 부분이 바로 담경이 되는, 소양경이 돼. 그 다음에 그 뒤에 쭉 보면 이제 회색 부분이 되겠죠. 회색 부분, 이제 검은 색깔 나는 그게 바로 이게 방광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광경과 신경은 이게 쌍이 되고, 간경과 소양경이 담경이 쌍이 되고, 그 다음에 위경과 비경이 이렇게 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 요 족경이 형성돼서 임독을 받쳐주면서 이제 하늘과 땅이 이렇게 돌아가듯이 인체 전체의 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돌고 도는 그 이법에, 우주의 이법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게 바로 국선도고 박달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소화기 계통을 한번 보자고요. 입에서 이제 이렇게 항문까지 이렇게 보면 소화기는 입,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이제 받쳐주는 게 간과 췌장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제일 면적이 크게 나오는 게 이 소장이에요. 소장이 뇌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펴면 300평방미터, 엄청 크잖아요. 테니스장 2개가 나와요. 근데 폐는 아무리 이렇게 펼쳐봐도 한 방 2개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장이야말로 제대로 우리가 운동을 해줬을 때 온몸이 돌아가고 뇌가 좋아지고 심장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장, 요거를 단전호흡이 바로 소장에 근거하잖아요. 소장의 중심이 돼서, 그래서 요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화계 말고 그 다음에 조절계를 한번 봅시다. 조절계는 이렇게 보면
척추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저절개는. 그러니까 척추를 타고 이제 여기에 이제 신경이 이렇게 다발이 머리까지 가요. 머리는 이제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경세포의 에너지를 타고 전신이 다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척추로 보면 33마디로 돼요. 척추가 33마디 있는데 이렇게 보면 경추가 7개에서 경칠이라고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경추는 이제 목경자잖아요. 목 뒤로 이제 꾸러미 이렇게 돼요. 목 뒤가 이렇게 꾸러미로 7개가 돼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흉추는 12개. 그러니까 갈비뼈가 모두 24개잖아요. 양쪽으로 하나씩. 그러니까 당연히 12개가 쌍이 되니까 12개 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요추와 선추가 5개씩. 그러니까 요로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요로하고 선추가 다. 그 다음에 이거는 미추는 4개니까 미사가 되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쉽게 기억해요. 21개 마디인데 여기서 7개, 12개, 5개, 5개, 4개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뼈가 뭐냐? 이게 선추예요, 선추. 그래서 이거를 5개를 한 꾸러미처럼 돼 있거든요. 하나로 딱 돼 있는. 요게 이제 풀려나가기 시작하는데 요 선추 5개를 갖다가 다른 말로 하나의 뼈로 봐가지고 선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선골이라는 말은 신선을 만들어주는 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게 해주는 뼈라 이거지, 인간을. 그러니까 선골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홍산 문명에 보면 여신 그 옆에 이렇게 유골이 발견됐는데 그 유골에 이 골반하고 선골에 바로 큰 옥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거를 우리 선인들이 가장 중시했다. 왜냐하면 홍산 문명이라는 게 바로 국선도 도인들 문명이니까 보면. 그러면은 이 선추를 다른 말로 또 천골이라고도 그러잖아요. 천추. 천골이라는 건 다른 차원의 인간으로 높인, 다른 차원이 뭐겠어요? 우주로 들어가는 거죠. 우주로 기환해주는 이 뼈다 해서 여기서 요 뼈에서 바로 단전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단전호흡이라는 거. 그래서 우주호흡이고 기호흡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자세히 이제 동작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처음에 이제 임독을 유통하는데 요거는 이제 동맥을 중심으로 해서 인맥을 유통을 하는 거예요. 동맥이. 그래서 머리를 먼저 꺾으셔야 돼요. 머리가 동맥의 제일 위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먼저 뒤로 제끼셔가지고 꺾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이 머리를 양 발 사이에 넣는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뒤집으셔야 돼요. 뒤집으셔가지고 임독을 유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동맥을 중심으로, 인맥을 중심으로 해서 동맥을 유통하니까 먼저 인맥을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숙여가지고 인맥이 다리에 이렇게 닿도록 앞으로 숙여가지고 바로에 든 다음에 손을 잡고 이렇게 동맥을 흔들어주면서 동맥을 유통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동맥을 중심으로 해서 인맥을 유통하고 요거는 인맥을 중심으로 해서 동맥을 유통을 해서 임독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2개를 유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리 운동은 모두 4개가 되는데, 2개가 되고, 팔이 2개가 돼서 이제 팔다리 운동이 모두 4개인데,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먼저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왕복 운동으로 다리에 경을 먼저 유통하겠죠. 그 다음에 무릎을 돌려줘가지고 락을 유통해. 그러니까 경락을 이렇게. 요거는 이제 무릎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락을 유통하는 거. 그러니까 경과 락을 유통을 하는. 그 다음에 요거는 허리를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손하고 같이 해가지고 대맥과 그 팔에 락을 같이 유통을 해요. 그 다음에 좌우로 돌려주면서 팔의 경이 유연하게 유통이 되도록 팔다리 운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4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맥과 팔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숨쉬기 운동이 되겠죠. 숨쉬기 운동을 하는데 우리 국선도는 좀 독특해. 요렇게 뻗어가지고 이렇게 대원을 그린 다음에 반쯤에서 다시 이렇게 원이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요렇게 된 거는 바로 뭐냐면 하늘을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는 거는 땅을 여는 거죠. 그래서
하늘 땅이 처음에 생겨나는 그 형상을 담은 거예요. 그 숨으로. 그렇게 숨은 쉬어야 된다. 숨은 바로 우주하고 하나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주하고 하나가 되게 이렇게 큰 숨을 쉬어야 돼. 그 다음에 좌우로는 누리와 하나가 돼. 누리와 하나가 되게 쭉 인맥을 활짝 열고 기호흡이 되다. 그 다음에 닫으면서 완전히 더. 그러니까 임동맥이 확실히. 요게 이제 바로 숨쉬기입니다. 숨쉬기.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요? 단전은 이제 우리가 단전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주와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단전을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좌우로 마사지를 해가지고 단전을 활성화한 다음에 이제 편하게 누워서 적적성성의 경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땅에다 온몸을 쫙 맡겨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붙었는데 다리 약간 띄워줘요. 그림에서 그런데 약간 띄워주고 손도 이렇게 편안하게 펼쳐가지고 이제 땅과 내가 하나가 돼서 땅과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하늘과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지와 천과 사람이 하는 천지인이 하나가 되는 깊은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적적성성의 경지다. 우주라는 거는 깊고 깊은 우주 본원으로 깊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태초의 우주라면 거기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빛이야말로 이 세상을 창조한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광명, 그걸 하단전으로 쫙 들어가서 그거를 그 빛을 발견해내서 그 빛이 커지도록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성이라. 그러니까 적적성성의 경지로 우리가 우주로 완전히 기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로 완전히 기환한 다음에 우주가 창조되고 우주가 운행되는 그 방법으로 이제 단법을 하는 거예요. 단법은 1월이 합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1월이라는 게 뭐예요? 빛이거든요. 광명. 광명 속에서 이제 우주로 기환해서 우주와 하나가 돼서 행동을 해내는 것. 그걸 바로 단법이라고 그러고, 그게 바로 인간이 진리 속에 진리의 화신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수련을 통해서 도를 이루고 득도할 수가 있고 진리의 화신체가 될 수 있다는 게 국선도의 가장 큰 장점이고 여러분들이 국선도를 한다는 보람을 느낄 겁니다. 예, 그러면 기유통 도인법은 오늘로서 마감을 하고 또 국선도의 다른 부분들을 또 다음 그 강의서부터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